안녕하세요. 까막눈입니다. 태평양의 대표적인 휴양지 괌 그리고 사이판은 우리나라에서는 직항으로 4~5시간이면 도착하는 여행지라서 가족여행으로는 인기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곳 모두 적도 부근에 위치해 있다 보니 1년 내내 더운 날씨가 유지되고 에메랄드빛 바다와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만날 수 있는 휴양지입니다. 또한 두 섬은 미국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미국령으로 달러를 사용하고 미국 시민권이 주어지는 미국의 영토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두 섬은 매력적인 휴양지로 잘 알려져 있지만 과거 19세기에는 미국과 일본 등 강대국들의 군사적 요충지로 전쟁의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괌과 사이판으로 대표되는 마리아나 제도의 역사와 이 섬들이 전쟁의 중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판, 티니안, 로타 섬으로 대표되는 1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북마리아나 제도와 가장 큰 섬인 괌을 합쳐서 마리아나 제도라고 부릅니다. 북마리아나 제도와 괌을 구분하는 이유는 서로 행정구역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 북마리아나 제도는 일본이, 괌은 미국이 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두 지역은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로 합쳐지기 어려운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나 제도에는 3,500년 전부터 차모르족이라는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1521년 이 지역을 지나가던 마젤란 함대가 처음 발견하여 역사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668년 스페인 선교사 디에고 루이스 데 산비토레스가 마리아나 제도의 섬들을 스페인 식민지로 편입하며 본격적인 유럽의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이판도 스페인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섬의 이름을 성모 마리아를 기리며 마리아나 제도로 바꾸었죠. 그렇게 마리아나 제도는 1898년까지 스페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898년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에서 스페인이 패하면서 괌은 미국이, 사이판은 독일이 지배를 하게 되었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은 19세기 초부터 유럽 열강들이 차지하고 있던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들을 차례차례 병합하기 시작했습니다. 1803년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매입하였고 1819년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를 획득하였으며 1845년 텍사스 공화국이 병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1846년 오리건주를 획득하였으며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해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 멕시코 북부 영토를 편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서부로의 진출이라는 이념에 따라 서부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죠. 그러면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섬유, 철도, 철강, 석탄 산업 등이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는 남북전쟁이라는 내전을 겪기는 했지만 북부의 승리로 노예를 해방시키고 하나된 미국으로 재건에 성공하여 군사는 물론이고 경제, 과학, 문화예술 등 많은 영역에서 급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강대국이 되어가던 미국은 스페인과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세계 각지에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식민지로부터 확보한 금과 은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재정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의 자치권을 보장하지 않는 중앙집권적 통치제도를 고수하였는데 이는 식민 지배를 받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산업화에 실패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19세기 후반부터 쿠바, 필리핀 등의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으며 제국주의적 야망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미국과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쿠바와 필리핀의 독립을 적극 지지하였는데 1898년 2월 미국 전함 USS 메인이 쿠바의 하바나 항구에서 폭발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를 스페인의 소행으로 주장하며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게 됩니다. 그 후 1898년 4월 25일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필리핀 마닐라만에서 미군은 스페인 함대를 격파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 해군은 철갑 함선과 최신식 장비를 갖추고 있었던 반면 스페인은 여전히 목조 함선과 낡은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최소한의 피해로 스페인 함대를 격파할 수 있었죠. 그렇게 쿠바 산티아고만 전투에서도 손쉽게 미군이 승리하면서 같은 해 8월
스페인의 항복으로 전쟁은 단기간에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1898년 파리 조약을 체결하여 쿠바를 독립시키고 괌을 비롯해서 필리핀,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스페인의 식민지들을 양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괌을 잃은 스페인은 다음 해에 마리아나 제도에 속해 있던 사이판과 부속섬들, 그리고 마셜 제도와 캐롤라인 제도를 독일에 팔게 되었죠. 이때 미국은 사이판과 북마리아나 제도 섬들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거래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는 각기 다른 열강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결국 다른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1914년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는데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불가리아 동맹국과 맞섰던 연합국의 핵심 국가였던 영국이 일본의 참전을 요구하게 되면서 일본이 태평양으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영일 동맹을 명분으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독일이 지배하고 있던 중국 싱타오 지역을 탈환하고 스페인으로부터 독일로 양도되었던 북마리아나 제도와 마셜 제도, 그리고 캐롤라인 제도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 종료 후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독일은 모든 식민 통치권을 잃게 되었으며 태평양의 주요 섬들은 일본이 통치하는 것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이판을 비롯한 북마리아나 제도의 일본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전쟁을 계기로 열강으로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고 제국주의의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북마리아나 제도, 마셜 제도, 캐롤라인 제도 등 태평양의 섬들과 중국, 동남아시아, 그리고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여 강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해진 일본은 태평양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패권이 충돌했었던 미국에 도전장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1941년 미국 하와이 섬의 진주만이라는 곳을 공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군은 353대의 비행기를 활용하여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을 공습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일본은 29대의 비행기가 격추되었고 64명이 사망했으나 미국은 사망자 2,403명, 부상자 1,178명이라는 큰 피해를 입었으며 전함 4척이 침몰되었고 188대의 항공기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사기지의 주요 시설과 비행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죠. 그러나 당초 일본군의 목표였던 항공모함의 파괴는 실패하였으며 이는 추후 미국이 반격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진주만 공습 이후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항공모함을 활용하여 B-25 폭격기로 도쿄 등 일본의 주요 도시를 공습하였습니다. 그리고 1942년 6월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드웨이 해전으로 미국이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일본의 암호를 해독하여 사전에 공격 계획을 파악한 미군이 일본의 항공모함 4척을 격침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공격태세에서 방어태세로 전략을 전환하게 되었고 그 후 미국은 첫 대규모 상륙작전을 통해 솔로몬 제도를 점령하여 일본의 남태평양 전략을 차단하였으며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섬들을 차례로 점령하면서 일본의 본토에 접근하는 도약 전략을 통해 승기를 잡아갔습니다. 사이판, 괌, 이오지마, 오키나와 등을 차례로 점령하면서 본토를 압박해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사이판 점령은 추후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군은 사이판 점령을 통해 B-29 전투기를 활용하여 일본 본토를 폭격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B-29 폭격기의 운항 가능 거리는 최대 5,230km였는데 일본 본토와 사이판의 거리가 2,400km이기 때문에 폭격기가 일본 본토를 폭격하고 돌아오기에 적합한 지점에 사이판이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미국은 1945년 3월 도쿄 대공습을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약 10만 명의 일본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전쟁 능력을 점점 잃어갔죠. 그리고 그렇게 승기를 잡아가던 미국은 사이판 옆에 있던 티니안 섬에서 B-29 전투기에 원자폭탄을 싣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히로시마에서는 약 20만 명이 희생되었으며 도시의 80%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에서는 약 8만 명이 희생되었으며 도시의 50%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미국이 사이판 섬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일본인들의 수가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약 3만여 명의 일본군들은 끝까지 저항하며 항복하지 않았고 최후에는 자결을 선택하였으며 일본군의 강요와 공포 조장으로 많은 수의 민간인들도 절벽에서 투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이판에서는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던졌던 그 절벽들을 자살절벽과 만세절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일본을 괴멸시키면서 태평양을 점령하게 되었고 괌을 비롯해서 사이판, 티니안 등의 섬으로 구성된 마리아나 제도, 솔로몬 제도, 마셜 제도, 팔라우 제도, 필리핀 제도, 이오지마, 오키나와 등 여러 태평양들의 섬들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